그래서 오늘 그 모의고사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정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살짝 건너뛴 내용이 있긴 하거든? 어떤 거냐면 스펙트럼이야, 스펙트럼. 스펙트럼 내용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고 필기도 안 해도 돼. 스펙트럼을 왜 봐야 되냐면 별빛의 오는 온도를 통해서 우주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야. 별빛이 곧 우주의 온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그 빛을 어떻게 관측하냐? 스펙트럼으로 관측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일단 스펙트럼에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연속, 흡수, 방출이다. 우리 성운 배웠던 거랑 굉장히 흡사하다. 방출 스펙트럼 비슷하겠지? 방출 성운은 뭐였어? 옆에 있는 뜨거운 별을 반사시켜서 내보내는 별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들도 똑같아. 고온의 물체가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서 얘들이 뜨겁게 가열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별빛이 이렇게 올 때 저온의 기체가 그 별빛을 일부 흡수하게 돼. 일부 흡수하게 되면 이렇게 원래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스펙트럼에 흡수 당한 일부의 흡수선의 검은색이 나오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아까 뭐였어? 뜨거운 별빛의 옆에 있던 기체가 지가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열을 내게 돼. 자기가 열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빛을 방출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과 다르게 원래 방출선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 색깔로 방출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별에서 오게 된 빛은 흡수선과 방출선이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 풀면 훨씬 더 쉬워. 아무튼 스펙트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흡수와 방출 스펙트럼이 흡수는 이렇게 검정색 선이 일부가 나오는 거고 방출선은 일부가 색깔로 나오는 거구나 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같은 빛일 때는 흡수선과 방출선이 같다라고도 했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조금 뒤로 넘어가서 교재 26페이지부터 있는 곳부터 이제는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1교시에 봤다면 이제부터 원소에 대해서 볼 거야. 일단 교재랑 이거는 같이 보세요. 교재 옆에 펴놓고 봐야 돼. 이 내용 살짝 복잡해지기 때문에 왼쪽에 교재 펴놓고 오른쪽에 필기 내용 펴놓으시면 돼요. 일단 6번이었나? 아무튼 여기서 보면 우주와 생명체,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질량비를 3번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 일단 우주가 누가 제일 많아?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수소와 헬륨이 약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게 보일 거야. 즉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하나 나왔던 애들이었어. 그래서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구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구는 철산규 순으로 많아요. 지구는 철산규야. 지구는 철산규 순으로 많아요. 기억해 놔야 돼. 누가 제일 많아? 철이 제일 많아. 지구에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는 규소 순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볼 건데 사람은 산소, 탄소, 수소 순으로 많아요. 산탄수 외워놔야 돼. 산탄수야, 산탄수. 이거 왜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온단 말이야. 일단 산소, 탄소, 수소는 가벼운 원소에 속합니다. 가벼운 원소에 속해. 그 다음에 철과 규소와 같은 애들은 무거운 애들로 속한단 말이야. 무거운 애들로 속해?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은 그냥 입자인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만 배운 거잖아. 저런 원소가 나오려면 저 원소를 구성하는 애들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가볍고 무거운 원소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렇게 가볍고 무거운 원소가 나오려면 우리는 꼭 별이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별이 가장 중요해. 이제 별이 만든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별이 만들 거야. 별이 만드는 거야. 일단 별이 이런 원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했잖아. 그 별이 어떻게 탄생했냐? 별의 탄생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별의 탄생. 일단 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운 알지? 성간 물질들이 그냥 먼지와 티끌, 그다음에 기체 성분들이 모여있는 성운에서 밀도가 특히 높은 게 있단 말이야.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 밀도가 높다가 뭐야? 부피는 작은데 밀집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차지하는 부피는 작지만 질량이 크다. 밀집되어 있다. 밀집된 구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간 물질들, 그냥 먼지 덩어리에 불과하던 애들이 뭉치게 되면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야.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첫 번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수축하게 되면 이제는 그래도 봐봐. 팽창할 때는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해서 수축한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겠지? 수축하게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게 돼. 특히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얼마나 많이 수축을 하겠어. 온도가 가운데가 제일 높겠지? 아무튼 이렇게 수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원시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냥 성간 물질들이 수축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별 모양을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할 거야. 이 원시별에도 꾸준하게 수축을 하고 있단 말이야. 즉 안쪽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돼. 안쪽 내부가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는 주계열성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주계열성이라는 별의 단계까지 진화하게 되는 거야. 이 주계열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별은 태양이에요. 주계열성까지 한번 써봐봐. 이 주계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계열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주계열성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면 핵에서, 그러니까 가장 내부를 말하고 있는 거야. 핵에서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나는 별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어디서? 핵에서만 가능이야. 가장 안쪽인 핵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별을 바로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할 거야.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단 말이야. 그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원시별에서 계속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축에 대한 열로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핵 말고 내부에서, 외부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건 주계열성이 아니야. 핵에서만 일어나야 돼. 꼭 핵에서만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일단 수소 핵융합을 살펴보자면 수소 원자핵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우리 수소 핵융합이라고 할 거야. 수소 4개야. 근데 사실은 얘들아 엄밀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수소 원자핵이 6개가 반응해야 돼. 그리고 헬륨 원자핵 하나와 수소 원자핵이 또 2개가 나오게 돼. 그래서 알짜식 같은 거 지우게 된다면 이러한 식으로 우린 통합과학 수준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수소 원자핵 4개에서 헬륨 원자핵 1개로 뭉쳐지는 과정이 핵에서 일어나야 된다. 누가? 주계열성이. 주계열성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태양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태양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내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 질량은 곧 에너지 변환과 관계가 깊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보다 무거워. 즉 이동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야지만 헬륨 원자핵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란 말이야. 이 에너지 어디로 나가겠어? 태양 생각해봐. 태양 태양열로 나가게 되는 거야. 빛과 열 에너지 형태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전환돼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식 있잖아. 에너지는 질량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에 제곱한 것과 같다. 즉 질량 결소는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는 유명한 식 하나 있어. 즉 질량과 에너지는 전환이 될 수 있다까지만 기억해두면 돼. 이거 언제 배울 거야? 통합과 맨 마지막 단원에 살짝 치고 빠질 거야.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면 물리 1 배워라 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될 거야. 알고만 있으세요. 질량은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나가고 있는 거구나. 누가 더 무거워? 수소 원자핵 4개가 더 무거워야 돼. 좋아요. 이렇게 주기율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한 거냐면 딱 여기까지 한 거야. 이 주기율성의 특징 중요해. 주기율성은 별 일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별의 일생 대부분이 다 주기율성 상태야. 그 다음에 이 주기율성은 크기가 절대 변하지 않아.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태양 봐봐. 태양이 가끔 막 커지고 작아지고 하진 않잖아. 즉 태양은 주기율성이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걸 볼 거야. 크기가 왜 일정하냐가 중요해. 크기가 일정한 이유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말하고 있는 크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주계열성만 가능한 내용이야. 크기가 일정한 이유는 이렇게 별이 있을 때 사실은 이 주계열성도 원시별이랑 똑같이 계속 수축을 하고 있단 말이야. 수축을 계속하고 있어. 수축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계열성과 원시별의 차이점은 내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 주계열성은 핵에서 수소 핵융합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 즉 에너지가 바깥으로 계속 나온다 했었지. 그 에너지와 뜨거운 열에 의해서 내부 압력이 생기게 돼. 그래서 내부 압력이 생기게 되면서 안쪽으로 밀고 오는 수축하는 힘과 바깥으로 밀고 나가려는 내부 압력의 힘이 똑같아지게 돼. 그래서 밀고 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려놔. 분필을 한 번만 바꿔볼게. 그려놔. 지금 우리가 배운 과정에서는 아니 저 무겁고 가벼운 원소 언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데까지 과정 안 나온 거야. 아직 원소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계열성 다음부터가 저 무겁고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주계열성까지는 어떤 별이 다 똑같아. 무겁든 작든 상관없이 다 똑같아. 그리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4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단 주계열성이 끝났으니까 4번 단계로 가게 되는 거겠지? 주계열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핵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해줘야 돼. 무슨 일이냐면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잖아. 이 4번 과정에서는 핵에 수소가 전부 헬륨 원자핵으로 전환이 됐다. 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더 이상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없겠다. 그러면 별 안에 있는 이 핵에는 수소 원자핵은 하나도 없고 헬륨 원자핵만 남아있겠지. 이렇게 헬륨 원자핵으로
되는 거 아니냐?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 즉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야만 얘들이 핵융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주계열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즉 수소 핵융합이 할 수 있는 온도는 1000만 켈빈이었어. 1000만 켈빈이야. 근데 헬륨 핵융합이 되려면 이 1000만 켈빈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주계열성의 크기가 일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부 압력과 수축에 하는 힘이 같기 때문이었지. 내부 압력이 어떻게 나온 거였어? 수소 핵융합으로 인해서, 즉 핵융합에 의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힘이 나온 거잖아. 근데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다며. 그치? 없다 했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수축하는 힘이 더 세지겠지. 수축하는 힘이 더 세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핵은 계속 수축하게 돼. 핵은 계속 수축하게 돼? 그럼 온도 어떻게 되겠어? 계속 올라가겠지. 올라갈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수소 핵융합을 할 때부터 뜨거운 열이 이 바깥층에도 계속 전달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핵이 점점 더 수축하게 되면서 뜨거운 열이 그 바깥으로도 전달이 되게 돼. 그래서 이 바깥층에 이제는 1000만 켈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핵에서 수소 핵융합을 했던 게 핵 외부에 있는, 외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돼. 알겠지? 핵이 아니라 바깥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이제부터 바깥에서부터 힘이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수축하는 힘보다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더 커지게 돼요. 외부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점점 커지게 돼. 알겠지? 점점 커지게 돼. 주계열성과 다르게 4번 단계에서는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4-1이라고 쓰고, 이렇게 커지게 되는 별의 이름이 적색 거성이다라고 해주세요. 적색 거성. 거성이래. 큰 별이야. 근데 무슨 색? 붉은색. 붉은색인 거야. 적색 거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적색 거성이 왜 적색이냐면, 얘들아, 우리 별의 밝기를 별의 색깔을 통해서 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었던 거잖아. 적색일수록 표면 온도가 어떤 거였어? 낮은 거였지.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서 적색이 나온 거야. 알겠지? 바깥쪽이 팽창하면 어떻게 되겠어? 커져야겠지? 큰 별, 적색 거성이다. 이 적색 거성이 된과 동시에 바깥은 팽창하고 있고요. 바깥은 팽창하고 있는 거고, 핵은 계속 수축하고 있다라고 했었어. 핵이 수축하게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끝내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가? 핵이 수축하면서 이만큼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헬륨 핵융합 반응이 나오겠지. 헬륨 핵융합 반응은 어떤 애들을 만드는 거냐면, 수소 핵융합은 헬륨을 만드는 애들이었잖아.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는 탄소가 생성되게 돼. 탄소까지 생성되게 돼. 기억해놔야 돼.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탄소까지 만들어지고, 탄소와 곁들여서 산소도 일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까지는 가벼운 원소라고 할 수가 있어. 가볍다, 무겁다는 왜 이렇게 말이 나오는지도 조금 이따 볼 거야. 아무튼 헬륨 핵융합 온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탄소까지 생성될 수 있었지. 또 헬륨 핵이 탄소 핵으로 다 바뀔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탄소로 다 바뀌었을 때는 무슨 핵일까? 헬륨 원자핵으로 다 바뀌었을 때 우리는 헬륨 핵이라고 했잖아. 탄소 원자로 다 바뀌었을 때는 탄소 핵이겠지? 이해돼? 헬륨 원자핵들이 탄소 원자핵으로 다 바뀐 거야. 그래서 탄소 핵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탄소 핵이 형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4-1로 나눈 거잖아. 적색 거성이다라는 별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야. 즉 우주에서 봤을 때는 태양이 굉장히 가벼운 별이야. 가벼운 별은 딱 적색거성이야. 적색거성이다라는 것은 이 탄소 핵 이후에 탄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적색거성은 딱 여기까지야. 탄소 핵까지 만들어지는 거고, 다시 말하자면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즉 탄소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탄소 핵융합 반응은 탄소보다 무거운 거 만들 수가 없어.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이 적색거성, 즉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 탄소와 산소까지만 만들어요. 탄소와 산소까지만 만드는 거야. 그러면 5-1 적색거성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적색거성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탄소핵을 탄소핵융합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니까 내부에서는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겠지. 계속 수축하겠지. 엄청 수축하겠지. 굉장히 수축하다가 이 바깥에서부터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또 여기서 탄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깥에서 계속 팽창하게 된단 말이야. 계속 팽창하다가 행성상 성운이라는 게 생성되게 돼요. 바깥층에 있는 애들은 계속 커지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주로. 즉 행성상 성운. 그런데 다시 원래 성운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행성상 성운 상태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독하게 완전 수축하고 있던 그 핵은 어떻게 되냐? 얘들은 중성자별로 따로 빠지게 되는데 이거까지 중요하지 않아. 행성상 성운까지만 알아. 알겠지? 이 행성상 성운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별 내부에서 지금 실컷 탄소까지 만들어낸 거거든? 탄소까지 만들어낸 거야. 이거 좀만 참아. 탄소까지 만들어낸 거야. 그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탄소까지를 이 행성상 성운으로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행성성운이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원소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행성상 성운의 의미를 써봐라 라고 하게 된다면,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로 방출된다. 우주로 방출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질량이 어느 정도? 태양인 정도인 애들의 과정인 거야. 여기까지 썼어요. 천천히 쓰시고. 5-1까지 썼으면 4-2 쓸 거예요. 4-2. 4로 다시 올라가서 4-2야. 4-2에는 무슨 별이냐면, 우리 아까 4-1에는 적색 거성이었어. 근데 이제 4-2에는 초거성입니다. 큰 별인데 엄청 큰 별이다 라는 소리야. 초거성이 나올 수 있는 별은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어야 됩니다.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인 별은 초거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적색거성이 아니라 초거성. 얘도 똑같아. 일단 주결성까지는 똑같아요. 질량이 어떻든 다 주결성이 똑같은데, 얘도 초거성에서는 수소 원자핵이 다 쓰여서 헬륨 핵이 만들어지는 거고,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때까지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다가 온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나오게 되고, 핵융합 반응으로 어떤 원소가 만들어진다고? 기억나야 돼.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탄소와 산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초거성이잖아. 초거성은 탄소 핵 융합도 가능해요. 알겠지? 적색거성은 여기까지였어. 그치만 초거성은 한 번 더 갈 수 있어. 탄소 핵이 만들어진 이후에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별 내부에서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지게 되냐면 철까지 만들어지게 돼. 철까지 형성되게 됩니다. 어디서? 초거성에서. 그러면 또 철이 핵을 꽉 채우고 있는 철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 철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느냐? 일어나지 않아요. 와, 이것도 하나 써보자. 철은 굉장히 안정한 원소야. 굉장히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은, 즉 철까지만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해요. 그럼 얘들도 철이 핵을 꽉 차고 있는 철핵이 됐을 때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행성상 성분이 됐던 것처럼 펑 나가야겠네? 펑 나갈 건데 얘들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폭발레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즉 적색거성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펑 별이 터지게 되는데 이 과정도 행성 성분이랑 똑같아요. 여기가. 즉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던 원소들이 우주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사실 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는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야.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우라늄, 구리 이런 애들이 있거든. 우라늄이랑 구리같이 무거운 애들은 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철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 흡수하게 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 즉 구리, 우라늄. 이렇게 초신성이 폭발하고 그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초신성 폭발한 거지. 그 안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중성자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게 돼. 알겠지? 이것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블랙홀은 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 내부 핵에 있는 애들이 블랙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떨 때? 태양 질량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그 이상으로 큰 별은 내부가 블랙홀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거기까지는 시험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 원소는 철까지야.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별이 터지면서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철이나 산소와 탄소가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만약에 별에서 만든 다음에 터지지 않았다면 그냥 별 내부에만 있고 우리가 만들 수는 없겠지만 터짐에 의해서 우리가 지구와 사람을 구성할 수 있었던 거야. 중요해. 좋아요. 그럼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 힘든 거 다 끝났고요. 8번 그리고 9번까지만 쓰면 오늘 나갈 진도 내용은 다 끝나요. 좀만 해볼게요. 태양계 형성과 지구 형성이 있는데 이거 내용 그렇게 없어요. 태양계 형성. 태양계 형성이라고 볼 건데 일단 우리 지구는 138억 년 전에 터졌고 태양계는 약 50억 년 전에 만들어졌대. 생각보다 어리죠? 우리는 태양계 형성
될 때 어디서 만들어졌어? 우리 태양계 어디 있어? 우리 은하의 나선발에 있지? 우리 배웠던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는 식으로 넘어갈 거야. 아무튼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돼요. 어디에? 우리 은하에.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똑같아. 성운에서도 밀도가 높은 곳이 있다 했었지. 그 부분이 뭉치게 되면서 별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태양계 성운에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수축하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아까는 원시별이라고 했잖아. 원시별 대신에 이제는 원시태양인 거야. 우리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 태양계가 만들어져야 원시태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원시태양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일정한 행성의 형태, 즉 별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얘들이 중력을 갖게 돼. 원시태양이 중력을 갖게 되면서 옆에 있는 원시 원반들을 만들게 됩니다. 일단 원반 모양으로 티끌들을 쫙 모아버리는 거야. 어떤 형태냐면 목성이 보리처럼 쭉 뭔가를 모아야 돼. 그러다가 이 원시 원반에, 즉 원반에 있던 티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행성을 만들게 돼. 그게 바로 고리와 미행성체의 출현입니다. 이 미행성체가 뭐야? 아까 말했던 원시 원반에 있던 티끌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원시 행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미행성체가 출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원시태양은 주기활성이 되기 위해서 계속 수축하고 있는 거야. 즉 내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미행성체들이 조금의 행성 형태로 띈다라고 싶으면 또 지들끼리 갖다 붙어. 갖다 붙으면서 충돌하는 열이 생기게 돼.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갖다 붙으면서 얘들은 지글지글 끓는 마그마의 행성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일단은. 그러다가 원시태양이 점점 주기활성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태양계가 만들어진다 라는 간단한 내용이야. 그러면 지구도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지? 지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미행성체가 충돌했다. 미행성체가 충돌하게 되면서 충돌열이 발생하게 돼. 그래서 무슨 바다? 마그마처럼 지글지글 끓는 행성의 형태가 된다라고 했었잖아. 즉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게 됩니다. 원시 지구 내야 바다래 얘들아. 바다야. 무거운 거 어떻게 되겠어? 가라앉겠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 위로 뜨겠지? 즉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가벼운 애들은 위에 뜨고 무거우면 아래에 가라앉는다. 누가 가라앉았냐면 철이라는 애들이 잔뜩 가라앉게 돼. 그래서 이 무거우면 아래로 내려간 애들이 내핵, 외핵이라고 하는 핵을 형성하게 돼요. 가벼운 애들은 규소라는 애들이 가볍단 말이야. 규소라는 애들은 위에 뜨게 되면서 나중에 충돌이 점점 줄게 되면서 덜 뜨거워졌단 말이야. 덜 뜨거워지게 되면서 이 규소는 지각이 됩니다.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그 지각이 되는 거야. 마그마의 바다가 되고요. 점점 충돌열, 그러니까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게 되면서 비가 내리게 돼. 뜨거운 게 감소하게 되니까 수증기로 올라갔던 애들이 비로 뚝뚝 내리게 돼. 비가 오게 되면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바다에부터 이제는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게 됐다. 바다의 생명체가 처음에 나와야 돼. 육지로는 나중에
맞춤이 나와요. 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정리했으면 이제 더 안 써도 되는데 이거 앞에 한번 볼까? 우리 태양계에서도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으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보다 크기가 작아. 작을 수 있었던 까닭은 일단 목성형 애들은 수소와 헬륨인 기체 성분이 주로 되어 있는 거고, 지구형 행성은 이렇게 철과 산소, 규소, 철과 규소와 같이 고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지구형 행성들이 작은 이유는 철과 규소 같은 고체 물질들의 양이 적기 때문이야. 알지? 단순히 양이 적어서 작은 애들이 만들어진 거고, 기체는 많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들은 크게 나온 거야. 알지? 여기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바로 모의고사 한번 같이 볼 건데, 오늘 배운 내용은 모의고사에 안 나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올 거야. 일단 아직 풀지 마시고 뒤로 참가해. 과학이랑 사회, 한국사는 30분씩 봐요. 20문제고 30분이야. 웬간하겠지? 지금부터 볼 건데 지금 36분이고 37분 막 됐고요. 7분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12시 7분까지 풀어주시면 돼요.